자, 431번은 뭐 단순 계산입니다. 오늘 3개 풀고 교재는 빨리 털자. 자, A는 뭐 봐서는 유리화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분모에 똑같은 루트 곱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루트 2분. 그치? 자, F값 들고 하세요. 그럼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B는 2A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지. 다음에 C는 A 곱하기 B니까 A는 루트 2, B는 2 곱하기 루트 2.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지. 루트 2 제곱은 2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에 D는 B 루트 C래. B는 얼마야? 2 루트. C는 루트 C니까 루트 C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2잖아.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2 루트 2죠. 2는 계산만 지적을 한 거지. 자, 이렇게 되죠. 넣어보세요. 뭐 A는 분모로 깔리니까, 자, A가 아까 얼마였어? 이거고, D는 C는 이거지. 그러면 4 루트 2 빼기 4 이렇게 되지. 됐죠? 유리화 한번 하고 싶으면 하세요. 분자분모에 루트 2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분배를 하면 4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죠? 8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이 약분되지?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F. 어휴 길어. 그치? 2 곱하기 2 더하기 D입니다. 여기다 2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8 빼기 4 루트 2고 D 값이 얼마죠? 4 루트 2. 딱 지워지네. 보통 이렇게 풀면 제대로 계산한 느낌 딱 들지. 지워지잖아. 그래서 8입니다. 자, 이거 못 맞춘 사람은 계산력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겁니다. 복습해야 돼. 시험 끝나고. 여기가 중3의 9단 버전이라고 했죠. 루트가 아직 미래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답은 8 나왔어요. 자, 루트 5의 소수 부분을 K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찾기로 했죠? 그림 그려서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범용적이다 라고 했죠. 자, 얘는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2와 3, 4의 숫자 2이므로 루트 5는 수직선에선 자연수 2와 3, 4의 숫자이고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수 부분의 표기 방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리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알기가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소수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취지였죠. 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루트 5의 소수 부분 K라고 했어요. 소수 부분 어떻게 하기로 했어?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게 아이디어였고, 참고로 소수 부분의 크기는 0을 포함해서 양의 소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0보다 크긴 하지. 보통은 1보다 크면 1은 될 수 없죠. 당연히 소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루트 180의 소수 부분을 나타내세요. 똑같이 하면 되죠. 뭐 제곱수 찾으셔야지. 180 직전 제곱수가 뭐가 있지? 13의 제곱이 169예요. 14의 제곱이 196이죠. 그럼 얘는 13의 제곱과 14의 제곱 사이야. 이거 틀릴 이유가 없다니까 얘들아. 13과 14 사이 숫자니까 똑같지. 루트 180은 13점 얼마.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야 돼. 근데 이거를 K로 나타내세요를 또 못하셨나?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넣는 거야. 대입 어떻게 할래? 근데 보니까 루트 180이 정리가 되잖아요. 얘가 36 곱하기 5 아니니? 그럼 6 루트 5잖아. 간단해. 뭔가 연결고리가 지어졌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얘들아, 이거 대신에 이거 대입할 생각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이야. 등식이잖아. 이항을 좀 해. 이렇게.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지. 그치? 이거 대신에 넣어도 돼. 여기다가 넣어. 그러면 K로 정리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여러분, 이런 건 계산력의 부족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거 틀려면 내가 쪽팔린 건데. 자, 그럼 6K 마이너스 1이잖아. 거기 있니? 맞았어요. 2번입니다. 단순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만점 도전이야. 솔직히 만점 도전 끝도 아니야. 그냥 B 플러스지. 자, 정리하고 하나 더 풀고 잠깐 쉬자 우리. 시다. 루트 실 15는 25 곱하기 3인가? 그럼 정리하면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정사각형이구나.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 도형이잖아. AGIE의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27이래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루트 27이겠죠? 맞아? 루트 27이겠죠? 근데 정리가 되죠? 9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둘 다 3루트 3입니다. 자, 그럼 변의 길이가 하나씩 나오죠? 이게 3루트 3이니까 요건 2루트 3이지? 근데 그게 뭐랑 같아? 이거랑 같잖아. 얼마나 단순하냐. 이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다음, 여기가 3루트 3이고 전체가 10루트 3이니까 이 길이 나오지? 둘이 빼면 되잖아. 7루트 3이지. 여기 이거랑 같잖아. 이게 어려워? 미안하지만 큰일이야. 질문할 거 없어요? 내 생각에는 틀릴 수 있는데 고쳐서 맞아야 돼. 미안한 얘기인데 나의 도움을 받을 따위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2개 곱하면 되겠다. 자, 14 곱하기 3이죠? 얼마니? 42죠? 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10분만 쉬었다가 하자. 자, 라스트는 다 했고요. 이제 기출하자. 기출 사회 찾아보자. 두 문제 안 했지? 자, 뭐 둘 다 처음 보는 문제. 혹시 두 문제 중에 본인이 고친 게 있나요? 두 문제. 하나도 없나요? 하나라도 고친 거 없나요? 다 틀렸나요? 맞은 게 있어? 몇 번 맞았어? 24, 25? 25를 맞았어? 그래? 그거 블랙라벨 문제예요. 스스로 맞았으면 잘한 거야. 물론 찍어서 맞은 건 빼고. 자, 24번은 처음 하는데 이거 실한 게 있어요. 오늘 나가는 숙제는 없고 여러 가지 사학교 실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넘겨보면 보일 거야. 근데 그림이 달라 보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일단 24번 문제 아이디어는 항상 공식이나 개념이나 도형의 특징, 성질 이런 거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죠. 분석을 할 건데, 자, 우리 아이디어가 요겁니다. 내심에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맞지? 내심에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BC일 때 마지막으로 증명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컨셉이 뭐였죠? 어떻게 공식을 증명했죠? 내심하고 꼭지점을 연결을 하면은 삼각형 3개로 나눠질 때 그 3개의 삼각형의 각각의 밑변의 길이가 세변의 길이이고 높이가 내저번의 반지름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뭐야? 잘라서 더하겠다. 어떻게 해서? 꼭지점하고 연결해서 삼각형 3개가 나눠졌지. 뭐라고? 꼭지점하고 연결해서 삼각형 3개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전체 넓이를 더해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AR부터 이렇게 됐어. 그래서 2분의 1 R로 공통을 묶어봤더니 니네가 외운 공식이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 공식 싫어해요. 알죠? 근데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써야 돼. 시험 대비 때 많이 쓰니까. 근데 아이디어랑 이런 과정은 좀 알고 외워야지. 결과만 외우는 게 못하는 공부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럼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물론 그래도 이 문제를 처음 보면 어려울 거야.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 푸는 애들이 가끔 등장을 해. 그게 뭐겠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컨셉을 기억을 하는 애들이 있다. 잘라서 더하겠다는 컨셉은 여기서 최초로 등장한 게 아니야. 심지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복잡한 도형 푸는 것만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대각선 그어가지고 삼각형 2개 넓이 나눠서 더하는 거. 초등학교 도형이 있어요. 이런 거 잘라서 더했잖아.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컨셉은 당연히 아니야. 그 문제 얘기가 봐라. 대각선 2개가 있는데 쓰지 않을게. 임의의 점이 있는데 참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C단계 프린트에는 그림이 다 친절하게 싹 다 그려져 있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거기 멘트를 보세요. 점피에서 마름모 ABCD에 자, 내 변에 이르는 거리래. 이거 해석해야 돼. 내 변에 이르는 거리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다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알겠니? P는 점이죠. 변은 선분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니네 이렇게 공부했다. 점에서 선분까지의 거리는 무슨 선? 수선이라고 공부했어요. 이거 모르니까 또 못 푸는 거예요. C단계는요. 이거 그려져 있다. 얼마나 친절해. 이거 안 그려져 있으면 또 못 푸는 거야. 왜 못 풀어? 내 변에 이르는 거리가 뭔지 모르는 거야. 밑줄 쳐놓고 수선 써놔. 수선이야. 그럼 내 변에 싹 다 수선을 다 그릴게요. 아이고 그림 여기 하나 잘못 그렸네. 수선 그릴게요. 이거 다 수선이에요. 보라색 길이 4개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옆에 커닝 페이퍼 써줬잖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꼭지점하고 연결했잖아. 자르는 걸 어떻게 잘랐어? 꼭지점하고 연결하면 이게 비슷한 구색이 많아.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삼각형의 공통점이 뭐였죠? 밑변의 길이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전체 삼각형의 변의 길이였지. B, C, A가 밑변이잖아. 일로 와봐. 주황색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번에 삼각형이 3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4개로 나눴어. 공통점이 뭐예요? 밑변의 길이가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죠. 변의 길이 써있죠. 밑변. 맞아? 물론 이건 내심은 아니야. 근데 컨셉이 비슷하다는 거. 그럼 거기서 말한 수선, 거리는 다 뭐야? 4개의 삼각형의 높이예요. 분석 끝났지. 그럼 다 더하면 돼. 암산 좀 해봐. 10 곱하기 A 나누기 2죠. 맞아요?
5A 10 곱하기 B 나누기 2죠. 맞지? 5B 쭉 쓰면은 5 곱하기 C 5 곱하기 B가 되겠지. 이 각각이 다 뭐다? 4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에요. 근데 거기 대각선 2개를 줬습니다. 그 말은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전체 넓이 얼마예요? 12 곱하기 16 나누기 2가 되겠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내 변에 이르는 거리의 합입니다. 거리의 합. 거리의 합이니까 뭐의 합이야? 수선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죠. 됐지? 그럼 이거 5로 나누면 되잖아. 양변을 5로 나누면 되죠. 얼마니? 안 나눠지. 자, 답은 4번. 그래서 풀이의 아이디어보다 내신 넓이 공식의 아이디어입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쟤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3개로 나눈 거고, 얘는 사각형이니까 삼각형 4개로 나눠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컨셉이 똑같다는 거, 유사하게 많다는 거. 자, 답을 했으면 25번 합시다. 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찍었거나 아니면은 좀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잘 떠올려서 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자, 풀어볼게요. 삼각형 EAD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가? 자, 무슨 컨셉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은 색깔끼리 평행선이에요. 오케이? 뭐 그 그림에는 이게 평행선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사다리꼴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정도는 센스 있게 해야겠지. 그 컨셉이 뭐냐면 왕따 공식입니다. 왕따 공식.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자,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 EAD는 첫 번째, 어떤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인가요? 헷갈리면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야.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라는 거는 어떤 컨셉이었어요? 꼭지점 3개가 그 평행선에 다 걸터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보라색, 주황색, 녹색 중에 어디 사이의 평행선이야? 이거. 녹색의 평행선 사이에 껴있지. 왜? 꼭지점 2개? 꼭지점 하나. 녹색 평행선에 껴있잖아. 그럼 내 말은 무슨 얘기냐? 누구 움직였어? 얘가 착한 애잖아. 착한 애를 평행선 따라 쭉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삼각형이 EAB가 EAB가 되지. 자, 이거 잠깐 지울게. EAB가 이렇게 바뀝니다. 넓이 안 바뀌죠? 두 번째, EAB는 어떤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에요? 주황색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에요. 보여요? 주황색 꼭지점 하나, 둘. 주황색 꼭지점 세 번째. 맞지? 그러면 이번에 혼자 있는 이 사람이 착한 친구니까 꼭지점을 평행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넓이가 자 A, B, C랑 같은 거. 그럼 그림이 이제 이거 지울게. 이해가 됐으면 이걸 잘 써놔야 돼.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원래대로면 이 길이를 안 썼네. 6, 9, 15. 삼각형 ABC는 넓이가 벌써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밑변이 15cm지. 높이가 이거잖아. 그럼 답은 일단 벌써 끝난 거야. 3 곱하기 15니까 답은
서시고 3번이에요. 근데 굳이 또 왕따 공식을 쓰자면 자 삼각형 A, B, C는 보라색 평행선 사이에 있죠. Y 꼭지점 하나, 꼭지점 둘, 셋. 맞지? 그럼 원래대로는 꼭지점 어떻게 움직여야 돼? 혼자 있는 꼭지점 A를 이렇게 움직여. 그럼 삼각형 ABC는 누구랑 같아진다? BBC로 같아지. 그래서 4개의 넓이가 닿고 삼각형 DBC는 찐으로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15 곱하기 6 나누기 하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되게 쉽. 그럼 내가 이걸 굳이 써준 이유는 뭐냐?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항상 나올 수 있겠어요? 다음 그림 중 넓이가 같은 삼각형, 같지 않은 삼각형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 포함해서 보기 5개를 써주는 거야. 그 중에 넓이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다 찾아내야 돼요. 엉뚱한 거 하나 보기 하나 있겠지. 그거 찾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못 봤어. 나온 적. 내 기억에 이거 못 봤어. 하지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4개를 잘 써놓고 뭐 필기할 건 이거밖에 없지 뭐 사실. 자 답은 나왔고요. 사위는 털자. 다 적으면 털고 이제 11일을 합시다. 생각보다 오답이 좀 많더라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학교는 11회 시험지 이게 호성중학교 작년 시험지에 문제 몇 개 추가한 거예요. 한 2-3문제 추가한 거예요. 호성이 쉬운데요. 어려워지고 있어. 자, 보자. 자, 15번 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D를 지나는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자 이거 시중교재에 많이 있거든. B 2대 2C가 2대 3의 비율이 나와도 써먹어야 되고 자 평사 넓이도 있고 EFC의 넓이를 구하세요. 색칠 되어 있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평사의 넓이니까 일단 평행사변형의 넓이 성질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왕따 공식 썼잖아. 얘도 그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넓이 관련해서 우리 처음에 개념 공부 시작했을 때 왕따 공식하고 같이 공부한 게 뭐예요? 윗변 넓이 공식이지. 2개 같이 했어. 유형도 붙어 있어. 그것까지 3개를 고민해 봐야 돼. 평사 넓이, 왕따 공식, 윗변 넓이 공식. 오케이? 그걸로 아마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대각선 그려져 있고요. 넓이 반땡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색칠은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B2와 EC가 2대 3의 비율. 어떻게 할래?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지. 맞아? 반으로 쪼개지지. 자, 그럼 순차적으로 다 찾아보자. 이 넓이는 전체의 반인 거 알아. 근데 녹색 삼각형 입장에서 보니까 뭐가 그려져 있어?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에 의해서 2대 3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 컨셉이 뭐죠? 윗변 넓이 공식이죠 이게? 자, 전체 평사 넓이가 얼마였지? 50이니까 녹색은 25가 될 것이고 자, 2대 3 비례배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10이죠 10. 이 부분의 넓이는 15가 되겠지.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 했어요. 아직도 본 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보일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자, 왕따 공식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따 공식이 적용될까요? 왕따 공식은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녹색 삼각형은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아니니?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아니니? 맞니? 누가 왕따니? 얘지? 그럼 어떻게 움직여? 평행선 따라서 움직여야지. 어디로 움직일까? 그림을 보니까 이쪽에 딱 자리가 있어요.
그럼 내 말은 써줄게. 삼각형 DBC의 삼각형 DFC랑 같은 거죠. 근데 왕따 공식은 이거 말고 당연한 거라서 공식으로 써있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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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개져 있지 않은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기억납니까? 찾아보세요. 삼각형 DBC와 삼각형 DFC에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은 얘와 이거지. 맞아? 말 안 하면 보이잖아. 말 안 하면 안 보이는 거야. 둘이 넓이가 같아. 그래서 답이 P예요. 1번. 둘이 넓이 같아요. 뭐 보기에서 뭐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삼각형도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3대2 넓이의 비지.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뭐야? 꼭지점을 찌라는 성도 밑변 넓이 공식되죠. 그럼 원하면 얘도 구할 수 있어. 얼마 곱하면 3분의 2 곱하면 돼. 얘는 3분의 22의 넓이를 맞죠. 할 수 있다고. 자, 됐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아, 그리고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하나 이것도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것도 그려져 있잖아. 다른 풀이를 한다면 이것도 써먹을 수 있긴 한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니? 왕따 공식이도 된다. 봐라. 이 삼각형은 요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입니다. 맞아요? 혼자 있는 꼭지점이 이거죠? 평행선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일로 보이지? 맞아? 밑변이 이거고 꼭지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맞니? 그러면 넓이가 또 누구랑 같아? A, B, E랑도 넓이가 같아. 뒤꿈치인 게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됐슈? 몇 수준인지 알아? 보기에 나와. 이거랑 이거랑 같다. 맞나 틀리나 찾아야 돼. 알았지? 항상 학생들의 오답률 랭킹 적는 거 뭐야? 14번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지는 거잖아. 답을 구하세요는 쉬운 거예요. 자, 항상 이런 거 주의하시고 15번 된 거 같고요. 자, 18번 해야 되겠네 이제. 이건 뭐냐? 별건 맞지? 응. 자, 할게요. 정삼각형이 하나 있네요. 삼각형 ABC는 그냥 삼각형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정삼각형이라고 써있고 그러면 내심? 외심이네? 자, 또 특이한 문제인지 살짝? 두 가지 성질 다 쓰는 거지 뭐. 자, 또 분석합시다. 자, 내심은 중요한 게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럼 나라면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이게 가계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정삼각형 줬다는 얘기는 각을 준 거잖아. 60도고. 자, 따라서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외심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 있네. 어디 구하는 거야? A, I, 뭐 여기 구하는 거구나. 자, 요거 안 했다. 60도. 어떻게 할래 그럼 되지? 맞는 사람. 오. 아니, 맞았는데 질문한 거야? 누가 질문한 거지? 누가 질문해서 쓰는 거야? 누가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왜 쓴 거지? 내가 잘못 들었나? 18번 질문 아무도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뭐야? 나 왜 썼지 저거? 생김에 할게. 내가 잘못 들었나 본데?
자, 그럼 같이 얘기하면서 하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래서 공식도 좀 썼니? 하기 심한 문제는 공식 써도 되긴 하는데. 외심은 중요한 게 꼭지점까지의 거리 같다니까. 자, 이거 왼쪽 삼각형에 맞죠? 자, 거리 같은 거 쓸 수 있죠. 그럼 공식 쓰면 요각의 2배지. 맞아요? 이거 120도인 나. 구하는 건 여기잖아. 그렇지.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1번 이게 답이. 어떻게 풀었을까? 어떻게 감으로 했으면 안 되고 근거 있게 풀어야 되잖아. 정삼각형은 외심하고 내심이 일치하죠. 잘 기억해?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90도 같은데 이렇게 풀면 안 돼. 90도니까 60도가 나오긴 하잖아. 답 1번이잖아 그러면. 근데 왜 90도냐? 외심으로 바뀌는 순간 외심으로 바뀌는 순간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자, 외심으로 바뀌면 이 녹색이 얘랑도 같겠죠. 맞지? 그러면 이것도 이등변이고 이것도 이등변이다. 특이해 문제가. 정삼각형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두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연결했다는 건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얘랑 얘가 합동이고 얘랑 얘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합동이라서 90도고 합동이라서 90도가 돼가지고 90도임을 원래를 확인하고 풀어야 되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면 당연한 거니까 생략해도 된다고. 증명을 해봤으면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처음부터 계속 감으로만 90도를 했지 뭐. 이건 좋은 버릇이 아니라 그랬지. 자, 그렇게 항상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인 거를 확인하면 되겠지. 그러면. 사실 이거 필요가 없네. 이쪽 각 쓰는 거. 자, 확인 끝. 그래서 답은 60도예요. 자, 넘어갑시다. 몇 번이야? 왜 쓴 거야, 근데 이거? 잘못 썼네. 뒤에 거 풀면 되는구나. 22. 그래. 자, 22번은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그 시험 대비 전에 내가 MR 중 HG 중인가 한번 시험지로 우리 한번 푼 적 있잖아. 거기에 있었어요.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등변이면 이등변을 하나 또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다시 볼게요. 이렇게 밑각이 같은데 닮음을 이용한 나비 모양도 되나? 그거 빼고 그냥 순수 중간고사 범위로만 말씀을 드렸을 때 막꼭지 각으로 같고 평행선이기 때문에 억각으로 같아져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이등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등변이 정확하게 어떤 이등변이야?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갖는 이등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연두색이 18cm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가 4니까 연두색에서 4를 빼면은 요 길이가 얼마야? 14가 되는 거야. 구하는 건 뭔데? 이거 구하는 거구나. 됐네요. 대각선 서로 이등분인 걸 모르니? 알잖아. 14면 14겠지. 그래서 14 빼기 4에서 10cm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뭐예요? 이거 이등변인 걸 못 찾은 거야. 오답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답 노트를 부지런히 쓰셔야 기억에 나죠. 그나마. 또 물어보긴 해봐라 저거는. 두 번 해줬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그렇다고 뭐 개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이것도요. 저번 기출인가에서 내가 잔소리 했던 거죠. 이거 이등변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인간들 다 혼나야 된다. 에? 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문제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난 이거 안 풀어줄 거예요. 두 삼각형 무슨 합동이야? 빨리 찾아. SAS 합동이야. 왜? 한 변 갖고 공통이고 정사각형은 대각선 그으면 45도가 생긴다고 했죠? 초딩도 아는 거예요. 끼인과 같기 때문에 둘이 SAS 합동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어디죠? 요게 누구랑 대응각이야? 이거랑 대응각이지. 그럼 X 어떻게 구하냐? 아니 이거랑 이것도 같잖아. 20도를 이용해서 구해봐. 180도 180도잖아. 됐어? 그럼 80도씩이니? 맞지? 그럼 180도에서 빼면 되겠네.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니들 지금 중1 거 못 푸는 거야 이거. 125도니까 55도죠? 3번이에요. 안 풀어줄 거야 이제. 저 질문만 해봐 그냥. 적어도 모르겠다. 한번 끝나고 질문 받아줄게. 해주는 것도 잘못된 거야 자꾸 이렇게. 오답을 시기적절한 시기에 빨리빨리 쓰셔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24번까지만 작년 문제인 것 같고 25번은 그냥 내가 넣은 거네. 25번 아마 재작년 기출 시험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평행선도 있고 끝이라는 건 여기고 앞에서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자, A 2대 2B가 3대 4대. 갑자기 막 닮은 때 공부했던 부분 대 부분도 좀 떠오르죠. 기억을 한다면 여기도 3대 4겠지. 뭐 시험 대비 때는 쓰고 싶으면 써. 객관식이니까. 그때 막 써도 돼. 막 써도 돼. 근데 되도록이면 시험 대비할 때는 안 하고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자, 전체 넓이 56이고 3대 4라고 했으니 똑같이 봅시다. 아까 거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56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그려져 있으면 넓이가 반이 되는 거 알고 있고, 뭐 어디가 반이야? 요 넓이가 전체 반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빨간색을 물어봤으나, 자,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빨간색과 넓이 같은 삼각형이 누구냐? 왕따 공식. 왕따 공식. 빨간색은 요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이지. 혼자 있는 애형이지. 움직여. 이렇게. 그럼 저 빨간색은 누구랑 같아? 이거랑 같지. 튜슈? 튜슈? 물론 포개져 있지 않은 넓이,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의 넓이 같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겠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근데 지금 필요한지 모르겠고. 그럼 빗금친거 대신 구하면 돼. 빨간 거 구하는 게 넓이 구하는 게 이거잖아. 그렇죠? 빗금친거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걸 이렇게 냈다고? 아니 이건 부분 대 부분을 모르면 풀 수 있나? 말이 좀 안 되는데. 아니 이걸 또 억지로 이렇게 바꿔야 되나? 자, 닮음 선행을 쓰면은 3대 4죠. 그럼 잘 들어봐봐.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내가 구하자는 거,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대 4겠지. 그럼 비례배분하면 답이 나와. 근데 지금은 부분 대 부분 공식 쓴 거잖아. 안 되지. 근데 이걸 왜 냈을까? 이 학교 닮음이 시험 범위가 아닌데 왜 냈을까?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구하고자 하고 했던 DFC의 넓이가 삼각형 AFC와 같다는 거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빗금친 삼각형은 요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 아닌가? 그럼 혼자 있는 꼭지점 이거지. 맞아? 이렇게 움직여. 그럼 어떻게 바뀌어 모양이?
이렇게 바뀌지. 맞아요? 그럼 이 넓이는 누구야? 삼각형 AEC죠. 이렇게 바꾸면 구할 수 있지. 그럼 찐으로 요 삼각형은 똑같은데 꼭지점을 지나는 선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대 4겠지. 닮음을 알면 안 해도 되겠네. 오케이? 근데 아마 이렇게 하라고 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닮음이 시험범위 아닌데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자, 무튼간에 답은 어떻게 구한다? 노란색 삼각형 넓이에 자, 몇 대 몇이죠? 3대 4 비례배분이라고 했으니까 7대 7분의 3을 곱하면 다 되겠지. 답은 12예요. 1번. 이거 풀고 시험 보겠습니다. 시단계는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시간 거예요. 어차피 숙제 나가잖아. 오늘 평사 나간다 했잖아. 우리가 어쨌든 시험 대비 교재를 하나 더 할 거라 원래 내가 시험 대비 기간에 1시간 일찍 부른 날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게 어쨌든 어려운 문제 비중이 좀 늘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은 일찍 안 부를 거고 목요일은 아마 1시간 빨리 오라고 할 거야. 성준이는 차가 좀 문제인데 아싸리 앞에 타임 차를 타고 오던 그건 네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일찍 와서 채점 수정을 좀 했다가 우리 하고 오면은 채점하고 고치는 시간이 앞에서 30분에서 1시간 걸리잖아. 그걸 미리 1시간 와가지고 셀프 채점 수정을 하다가 시단계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대비교재 2권도 어려운 거 나랑 같이 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여기 있는 문제는 A급 블랙라벨이 있다. 어렵겠지. 어려워. 그거 하나하나 다 풀려면 아마도 다음 주 목요일에는 1시간 빨리 와야 될 겁니다. 저는 학교가 늦게 앞타임에 못 오는 거잖아. 네. 그럼 자가로 와야죠. 어쩔 수 없어. 학교가 늦게니까 응. 바로 와도 그러니까 내가 일찍 오라고 한 건 차 때문에 그런 거고 차를 못 타고 그냥 와도 1시간은 올 수 있잖아. 그냥 오면 학교가 그렇게 늦게 끝나? 4시 15분에 끝나요. 올 수 있는데 그러면 6시 40분까지 못 온다고? 6시요? 6시 40분 1시간 빨리 오라. 월수금 애들이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1시간 빨리 와서. 몇 시까지? 목요일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요일. 수업이 5시 20분 시간이에요. 아 잠깐만. 우리 뒷타임이 아니지. 그러면 남아야지. 남아서 하든지. 말을 바꿔서 할게. 내가 또 월수금 말하고 헷갈렸어. 니네는 남아서 시험을 봐야 돼. 남아서 시험 보고 수업 시간에 내내 못 치고 나랑 풀이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돼. 썰어. 월수금이 진짜 너무 헷갈려. 월수금이 뒷발이고. 그래서 그냥 헷갈렸습니다. 남아서 시험 봐요. 집 갈 때만 차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차 없으면은 차가 없어. 그 타임에 차 없어서 나만 공부하고 가든지. 또 저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요일은 그렇게 안 할 건데 목요일에는 아마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저번이랑 똑같이. 이제 계획을 세우세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남아서 시험 보는 거라고, 그렇지? 자, 25번은 했죠? 이것도 프린트해서 했었어요. HG 중인지 MR 중인지 모르겠다만 HG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이거 해줬던 거야. 근데 이것도 아마 C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 자, 전체 넓이가 40이고 ABP의 넓이가 8이고 ADQ의 넓이가 20. 또 여기 Q점이 중점인가 보다 라고 넘겨짓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중점이면 왜 중점인지 증명을 해야죠. 고등학교 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자, APQ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뭐를 구해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넓이를 구해서 빼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당시 프린트 시험지에 있었던 건 내 기억에 이 넓이 구하는 문제였어. 분명히 해줬어 내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넓이를 이용해서 거꾸로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부터 볼까요? 이 넓이를 이용해서 이 길이의 비를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짧게 그릴게. 직사각형도 대각선 그리면 전체 넓이의 반이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잘 들어라. 요 변의 길이가 어딘가에 그려져 있어. 근데 요 넓이가 10이야. 질문, 요 넓이는 얼마일까요? 전체 넓이 40이죠. 이 넓이는 20이죠. 여기 10이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넓이가 같지? 넓이가 같지? 넓이가 같으면 같을 거 아니야. 이거 찾는 거라고. 그때도 이렇게 풀어줬어. 그때도 이렇게 풀어줬다고. 다음, 여기가 넓이가 8이야. 똑같이 대각선을 그려봐. 그럼 이번엔 20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 12겠죠. 됐니? 그럼 8대 10이니까 2대 3이지. 그럼 여기가 2대 3이야. 다 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그때는 여기에 길이가 달랐기 때문에 밑변 넓이 공식을 주구장창 써가지고 얘를 찾았는데 얘는 좀 쉬워. 왜냐? 잘 들어라.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 밑변이 같죠. 네? 밑변 넓이 공식의 아이디어가 뭐였죠?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잖아. 뭐라고요?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똑같아지는 성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응용인 거야. 굳이 따지면 이것도 초등이 아닌 거야. 야, 니네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인데 높이가 2배로 늘어나면 넓이 2배가 되지. 당연히 알고 있지 않니?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어? 밑변의 길이 같은 두 삼각형은 높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똑같아요. 초딩도 아는 거예요. 내 말은 그거예요. 두 삼각형 밑변이 같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3칸짜리지. 이 삼각형의 높이는 5칸이지. 그럼 밑변의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5대 3이야. 넓이의 비도 5대 3이겠지. 이렇게 다룬풀이가 된다고. 근데 이게 중점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때 또 풀이를 다시 하진 않을게. 자, 넓이의 비가 5대 3이 된다는 사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y 밑변이 같기 때문에 높이의 비가 5대 3이면 넓이의 비도 5대 3이죠. 그럼 여기 6인가? 끝이? 전체 넓이에서 3개 빼면 되죠. 14, 24. 16일 거거든요. 5번인가? 답 그러면. 자, 정리 다 해줬습니다.